향남중학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기술과정 수업을 하고 있는 주다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랑 함께 즐거운 기술과정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단원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은 다들 잘 기억하고 있죠? 자, 오늘 배울 새로운 단원은요, 우리가 계속 기술과정 1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과정 1권 88페이지를 펴시면요. 청소년기의 자원 관리 중에서 여러분 생활자원의 이해 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그렇죠. 자원 생각하면 먼저 그래요. 돈이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 게임하면 어때요? 게임 아이템들 이렇게 다양한 게임 아이템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매일 먹는 그렇지 음식이 떠오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원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그럼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자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로서 광물이나 산림, 수산물 이런 것들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광물이나 산림, 수산물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의미로는요. 인간 생활이나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노동력이나 기술도 전부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잘 알았다면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생활 자원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생활 자원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 맞아. 말 그대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원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자원의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본 것처럼 광물, 산림, 수산물, 그 다음에 노동력, 기술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 자원 어떤 의미인지 한 문장으로 해서 딱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렇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또 내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우리가 생활 자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활 자원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겠죠? 자, 생활 자원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왜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공부가 훨씬 재미있고 또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생활 자원에 대해서 왜 배워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너도 그리고 나도 모두 생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활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생활 자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활 자원이 많을수록 어때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이 훨씬 풍요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같은 게임을 할 때 나는 아이템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템들이 없는 친구들보다 게임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 자원이 많으면 우리 삶이 훨씬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이 자원은 한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한정적인 생활 자원을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생활 자원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 단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왜 생활 자원에 대해서 배우는지 여러분들 이제 잘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학습 목표를 한번 확인하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는요, 바로 청소년기 생활 자원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생활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입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수업 들어주도록 합시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방금 확인했던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자원,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 자원의 의미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았으니 생활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생활 자원에는 그래요. 돈, 집, 옷, 그 다음에 학교, 음식 이것도 전부 생활 자원이 되고요. 뭐 협동심, 기술, 시간, 뭐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 지식 이런 것들도 전부 생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 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자,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이 두 가지를 나눠 놓았을까요? 차이점이 눈에 보이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 우리 이 두 가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나뉘는 이 두 가지 생활 자원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간단하게 선생님이 미리 짚어주고 넘어가면 자, 물적 자원에 해당하는 요 친구들은요.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이 한정적이에요. 정해진 양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정해진 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진 자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의미를 하고요. 노력이나 또 개발에 의해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딱 양이 정해져 있다. 너는 딱 요만큼만 가지고 있어. 이만큼만 가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점점 더 발전하고 개발할수록 더 양이 늘어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요즘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자원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 자원에 대해서 오늘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기 생활 자원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인 시간 자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 자원은 어떤 자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인적 자원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 개인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해서 시간 자원은 인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라는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자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용돈 자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돈 자원은 시간 자원과 달리 물적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가 있고요. 그렇죠. 어떠한 한정적인 양이 있죠. 자, 이 용돈은 여러분이 부모님께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비교적 여러분이 사용하기에 자유로운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용돈은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고 사용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간과 용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의 힘을 한번 길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간 자원의 특성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그림을 보고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 시간 모습이 나와 있네요. 어때요? 이 사진을 보니까 시간 자원의 특징, 특성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자, 어때요? 이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시간 자원의 특성 알 수 있나요? 자,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자,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몇 시간? 그렇죠. 24시간이 주어진다는 점이 시간 자원의 특성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라고 해도 똑같이 24시간, 어른이라고 해도 24시간, 부자인 사람도 24시간, 가난한 사람도 24시간, 그리고 뭐 인종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우리 모두 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간 자원의 특성 두 번째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어떤 사진이 보이나요?
돼지 저금통이 보이고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것처럼 무엇을 넣으려고 하고 있죠? 맞아요. 시간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맞아요. 시간 자원의 특성 두 번째. 어때요? 시간은 연기,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써야지 하고 차곡차곡 저장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시간 자원의 특성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 자원의 특성 세 번째는 어때요? 조금 더 쉽나요?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밑에는 어때요? 내가 이 시간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 자원의 특성 세 번째 알 수 있나요? 자, 맞습니다. 시간은 계속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멈추거나 아니면 2배속 아니면 점점 느리게 가줬으면 좋겠다.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하고 천천히 버튼을 눌러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일정하게 흐르고 있다는 게 시간의 특성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 자원의 특성 네 번째입니다. 어떤 특성이 있나요? 자, 우리가 사진을 보니까 어떤 모습들이 보여요? TV를 보고 있고 또 축구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쇼핑을 하고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자, 맨 밑에는 쿨쿨 잠을 자는 사람도 보이네요. 자, 그리고 옆에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죠. 자, 어때요? 시간 자원의 특성 네 번째는 바로 우리가 다른 자원을 사용할 때 반드시 시간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쇼핑을 해서 돈을 쓰거나 아니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할 때도 시간이 함께 흘러줘야겠죠. 시간 자원도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자원을 사용할 때도 시간은 항상 세트로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시간 자원의 특성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 자원의 특성 네 가지를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우리 네 가지 특성 어떤 것들이 있었죠? 맞아요. 첫 번째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몇 시간? 24시간이 주어진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맞아요. 미래를 위해서 내가 현재의 시간을 멈춰 잠깐 연기할 거야, 잠깐 뒤로 미룰 거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써야지 하고 저장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특성이 있었나요? 맞아요. 우리 사람의 의지랑 상관없이 시간은 계속 일정하게 째깍 이렇게 흐른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특성이 있었죠? 맞아요. 시간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또 중요한 특징으로는 맞아요. 다른 자원을 사용할 때 반드시 시간과 함께 사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 시간의 특성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시간 자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용돈 자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용돈 자원의 특성 첫 번째는 한번 사진으로 또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플렉스 해버렸잖아 하는 것처럼 플렉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자, 어때요? 쇼핑을 마구마구 즐기고 있었던 모습인 것 같죠? 자, 그리고 아래는 귀여운 동물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돈을 쓰고 돌아다니는 건 신나고 재미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탕진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탕진잼을 해버렸네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지갑이 어때요? 텅텅 비어버렸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용돈 자원의 특성 첫 번째는요. 바로 자, 계획을 세워 사용해야 우리가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 자, 낭비를 막아서 우리가 한정된 돈,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용돈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 용돈 자원의 특성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러면 용돈 자원의 특성 두 번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만화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달부터 용돈의 반을 저금해야지 하고 이제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떡볶이 먹자 했더니 좋아 하면서 떡볶이를 막 먹었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용돈의 반을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 이번 달부터는 꼭 용돈을 저금해야지 했는데 친구들이 또 피자 사 먹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좋아 하고 다음 달부터 또 저금해야지 하면서 저금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맞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용돈 자원의 특성 두 번째는요. 자,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하고 또 필요한 순서에 따라서 계획을 미리 세워서 용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용돈의 특성 알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용돈 자원의 특성으로는요. 자,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용돈 기입장을 쓰고 있죠. 용돈 기입장. 여러분 혹시 쓰나요? 요즘은 직접 쓰는 거 말고 어플로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용돈 기입장 쓰는 친구들 있나요? 자, 쓰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용돈 자원의 특성 세 번째는요. 바로 내가 계획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난 후가 중요합니다. 그 후에 내가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내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중요한 곳에 잘 썼는지 꼭 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한 다음 내가 다음 달에는 용돈을 이렇게 써야겠다. 이번에는 너무너무 용돈을 잘 썼어. 다음번에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용돈 자원의 특성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용돈 자원의 특성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죠? 맞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용해야 낭비를 막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낭비를 막아야지 내가 한정적인 어떤 정해진 양의 돈을 가지고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특성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성은 어떤 게 있었죠? 맞습니다. 용돈을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중요하고 또 필요한 순서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두 번째 특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죠? 용돈을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는 것까지가 끝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사용한 후에 내가 이걸 올바르게 잘 썼는지 꼭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용돈의 특성 세 번째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돈 자원의 특성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자원을 적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A4 용지 있죠? A4 용지를 하나 가져다가 노트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A4 용지를 가져다가 오른쪽 윗면에 여러분의 학번과 이름을 쓴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자원, 우리가 오늘 한번 배워보았죠? 이런 것들이 생활 자원의 의미다 라는 것들을 배워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활 자원을 30가지 이렇게 잘 적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생활 자원 30가지를 적은 다음 선생님 메일 여기 적어두었습니다. 선생님 메일로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A4 용지 바로 윗면에 오른쪽 윗면에 뭘 적어야 한다고 했죠? 맞아요. 학번이랑 이름을 잘 적었는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성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과제 열심히 할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온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자원을 바탕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